네, 인터넷 게시판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8198님께서 아이즈 비전 가지고 계시는데요. 3,000원의 매수가 40%의 비중이십니다. 5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바닥을 어디로 봐야 할까요? 하셨네요. 오늘 주가는 2,845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아직 뭐 10% 채 안 되는 손실이신데 뭐 매주 하락하고 있으니까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라진 대리님, 네, 알뜰폰 관련주죠? 네. 네. 지금 이제 알뜰폰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 성장한 이후에 이제 실적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아직 아시면 국제 이제 충전식 이런 통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휴대폰이 워낙 발달함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밀렸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서 이제 알뜰폰 시장 이런 부분들을 진입하였고 이제 단톡법 이후에 이제 정부 보조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들면서 값싼 이런 이제 통화료 이런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IG 비즈니스는 그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연속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은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시장도 지금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낙폭이 컸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자리로 봤을 때는 시작은 회사 자체는 실적 부분들이 흑자 전환 성공하고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더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현 자리에서 만약에 더 추가 하락하고 손절을 할 수 있다. 그런 가격이라 된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했던 가격대 2,600원 정도 손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은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에서 단기 상승은 3,200원대까지 목표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분?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대 2,600원에서 3,200원 각각 제시됐습니다. 다음 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신가요? 부웍스요. 네, 뷰웍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35,000원에 10%예요. 예. 오늘 주가가 5% 강세 기록해서 손실을 좀 줄이셨네요. 네, 예. 도와드릴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 그전엔 잘 같은 주식인데 요 근래는 못 가요. 그거 좀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 많으실 것 같아요. 뷰웍스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 쪽이고요.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쪽 시장에서 유망하게 얘기 많이 됐던 쪽인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지를 해 나가면서 최근에 좀 흘러왔는데 과연 지지하고 또다시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세 분 카운슬러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께 부탁하고 싶으세요? 정재웅 전문가요. 예, 부지점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정재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뷰웍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고가에 사셨어요. 그죠? 네. 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접근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드리도록 하죠. 일단 뷰웍스 하면은 의료용이라든지 산업용 카메라를 만드는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엑스레이라든지 또 산업용 쪽에서의 카메라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고성장세를 구사하면서 성장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뷰웍스이고요. 실질적으로 실적들을 보면은 연평균 한 20% 이상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률 20% 정도의 고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인정받을 만한 업체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주가 차트 한번 보죠.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쭉 상승을 했어요. 쭉 앞전에도 보면 이 차트 안 나오는 앞전 쪽에서도 주가가 쭉 이렇게 상승을 했고 최근 주가를 보면은 지난 10월달, 11월달을 고점을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빠졌냐고 하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고성장세를 구가하다가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조금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온 것이죠. 이러면은 뷰웍스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성장세가 조금 꺾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장에서 우려감이 주가의 조정을 불러왔고, 이것을 만회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과거와 같은 이것은 뭐 잠깐의 실적 부진이었고 나는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상당 기간 걸릴 것이고 불확실하죠. 지금 뷰웍스의 주가를 보면, 지금 수준에 보면은 올해 예상 실적 가지고 보면 EPS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PER로 따져보면 30배 수준이라는 것이죠. 보통 성장주를 평가를 해줄 때 고성장세, 주식시장에서 성장주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후한 점수를 주고, 그것이 고성장 종목이라고 하면 PER 20배 이상도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그것도 적정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30배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이것은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4분기 실적은 뭐 아직 모르죠. 그죠? 다음 달, 2월 달 가야 발표를 할 건데,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 월등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크게 못 올라올 거다, 당분간.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때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반등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 며칠 동안 빠진 것은 뭐 시장에서 시장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가 35,000원 수준 가면은 크게 여기서 치고 나갈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의 실적 가지고는. 그래서 목표가 제가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리겠는데요. 31,000원이라고 하면 오늘 시초가가 31,300원입니다. 오늘 시초가 훼손하면 3만원 깨질 가능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3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그러면 이거 배당도 주나요? 배당은 주는 기업인가요? 네, 배당은 하죠. 네. 정확한 금액은 공시가 나와봐야 합니다. 네. 네, 배당 받는 쪽을 권하세요? 아니면 제시해 주셨던 가격대에 정리하는 편을 권하시나요? 35,000원권에서 일단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네.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 정도야 갈 수 있죠. 지금 33,500원이니까 한 5%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코스닥 시장이 오늘 생각보다 반등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중에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뷰웍스 35,000원에서 31,000원 단기간에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 종목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면 좀 잘 되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어서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4977님께서 주신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 16,700원에 10%.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이분이 손실이 크시네요. 오늘 주가가 12,400원에 마감됐습니다. 라진 대리님, 네. 하나케미칼 손실이 크신데 네. 괜찮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킬 11,700원에 매매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아마 오래전에 되게 매매하셨던 거 16,700원 가격대라 그러면은 상당 기간 오래전에 보유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하나케미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태양광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위치해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 이제 거의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케미칼 자회사에서 이제 바이오 시뮬러 이런 부분이 자체 개발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판 허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특별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주가를 움직였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주가 자체가 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전년도 비해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한 올해부터 전환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를 본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아마 가야 되는데 매수가 16,000원 정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주가 자체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역별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성 이런 이제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움직였던 부분들 때문에 매물대를 뭐 13,000원까지 소화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손절가를 여기서 손절하시지는 않겠지만 손절하신다 그러시면은 10,000원 밑으로 1,550원 이전 저점 부분들이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고객님 시청자님 보유하셨던 16,000원 이상 정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간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매수가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게임비요. 게임빌.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3만 5천 원. 예, 비중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 비중은 10%예요. 약간 담으셨네요. 예, 주가가 엿새째 내리고 있네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죠? 네. 네. 궁금하신 얼마 부분. 정도 올라갈 건지 아니면 예. 빠지면 얼마 정도나 더 빠질 건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최근에 좀 내려갔다가 반등 주고 다시 61선까지 와 있습니다. 자, 반등 가능할까요? 자,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아까 최경훈 전문가님. 예, 차트 분석해 주시는 최병훈 전문가님.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며칠 전에 사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죠. 게임지 요즘 잘 가니까 사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작년까지, 원래, 12월 초까지 잘 가다가 지금 못 가고 있죠. 네. 다른 게임주 잘 가는 거 몇 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과연 지금 글로벌 또 동시 출시한 3종 세트 그것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주가는 자꾸 힘없이 이렇게 흘러내릴까? 오늘과 NH엔트라든지 이런 종목은 또 잘 오르거든. 웹전도 다 오르는데, 이런 종목들이, 게임비뿐만 컴퓨터는 시세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주봉적을 보면 시세가 거의 단기적인 어느 중기적인 시세는 거의 마감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지난 12월 첫째 주 있죠. 여기 하면서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습니다. 몇 주간.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여기서 누가 팔았냐면 기관들이 좀 팔았습니다. 최근들 이때 6만 원, 4만 원, 실제 매집은 4만 원대고요. 이 종목 6만 원대부터 계속 기관들이 샀었는데요. 큰 손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래서 기관들이 언제부터 팔고 있냐? 그러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이 3분기 사상 최대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잘 나올 걸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현재 주가로 17만 원 갖다 PER 기준으로 40배까지 갔었어요. 게임주가 40배 가면 잘 나갈 때 괜찮지만 지금은 이제 PER 기준 30배예요. 그래서 향후에 좀 성장을 좀 하더라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10월 하순에 실적 발표하고 추세가 계속 이렇게 여기 파란색이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거든.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오히려 이런 종목은 팔고 있는데 다른 NHNT 이런 종목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잘못 들어가신 거다. 단기 시세가 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본전까지는 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한 1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신 가격이죠. 그래서 파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2만 8천 원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봉상도 마찬가지, 일봉상도 그렇고 이제는 아마 내일부터는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8천 원은 반드시 종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13만 5천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기대하지 마시고 반등할 때 본전 내외에서 좀 팔고 좀 다른 게임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이 게임주니까 최근에 흥행한다고 해서 이슈들이 좋은 이슈, 주가에 상승할 만한 이슈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죠. 이건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게임이 나쁜 이런 게 아니라 실적도 계속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싶어서 좀 네?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괜찮고 나오고 해서 좀 네.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 많이 큰 손들이 좀 팔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데 이제 이주도 그거 반등이 안 오면 그냥 12만 8천 원까지 그거 종가로.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중에 내일 또 오늘 13만 7천 내일 또 뭐 한 2천 원 정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은 적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혹 내려가면 거기서 10%를 더 산다든지 그걸 결정하든지 아니면 반등이나 며칠 안에 팔고 다른 게임주로 간다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반등 뭐 13만 5천 원까지 나와요? 그럼 그게요? 네, 그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더니 또 설명 잘 들었다고 지금 게시판으로 또 보내주시네요. 참 이럴 때 그래도 따뜻함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경기는 안 좋지만 네. 따뜻함이 더 넘치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서로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음 또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소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MPK를 3,192원에 50% 담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비중이 꽤 있으신데 오늘 종가 보니까 수익 나셨어요. 오늘 종가는 3,380원에 마감됐습니다. MPK 라진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그 동남아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11월에 매수하신 종목이신 것 같아요. 네. 내년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일까요? 네, 매수 수익 구간에 좀 들어가신 부분들이시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이슈 부분들이 이제 네, 회사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해 볼 만한 네, 이슈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뭐 3개국에 이제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새로운 이제 뭐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을 냈고, 자본금 대비해서 현재 이제 이익 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커질 거라고 본다면 회사에는 뭐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호재성 이제 뭐 반등으로 인해서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한 매수가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지 뭐 현재 자리에서 이제 워낙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이런 매물대에 이제 걸려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700원은 무난히 이전 거기까지는 단기 돌파하고 그 자리가 지지된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 뭐 5,000원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3,700원 돌파 안착 여부에 따라서 더 높은 목표 주가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CJ 헬로비전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저기 11,000원에 40%요. 예,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셨나요?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예. 이게 내릴 때 이렇게 받쳐놓고 사줬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 그냥 10,000원도 깰 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네. 회사에 무슨 악재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지 아니면 목표가까지 한번 도달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나요? 한 1,500원 정도? 아, 1,500원이요? 예. 짧게 보시고 예, 예. 들어가셨고, 그러면은 뭐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정리하자 생각하셨나 봐요. 네네. 예. 매수가가 조금 높았던 감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11월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오늘 주가는 1,150원, 만원선을 이탈할지 여부,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께 들어보고 싶으세요? 네. 정재웅 부지점장이요. 예, 부지점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정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CJ 헬로비전을 매수를 하셨는데 10,000원이 깨질까봐 조마조마하시다고요. 10,000원이 깨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가라는 게 지금 뭐 바닥을 잡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CJ 헬로비전 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아직 잡지 못한 종목은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좋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많이 내린 이유는 이제 이슈로 뭐 수급, 그러니까 뭔가 악재들이 있느냐, 뭐 악재들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CJ 헬로비전 하면 종합유선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한정이 돼 있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시청자라는 또 이런 것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SO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상당히 성장성이 낮고 과점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안정적인 산업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안정적인 산업에서는 주식시장에서 큰 점수 안 나오죠. 크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쌀 때 사서 적정한 주가에 오면 파는 이런 전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J 헬로비전이 17,000원, 16,000원, 뭐 2만 원 근처 할 때는 적정가 수준에서 적정가 수준을 조금 넘는 그런 상태였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이제 저평가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만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왜 주가 안 올라가느냐? 지금은 주가가 내리고 있죠. 내리는 시기에서는 누군가 판다는 것이죠. 누가 파느냐? 기관이 팔죠. 기관들의 매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손실 보면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관, 제가 뭐 A라는 기관이 뭐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무슨 펀드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A라는 기관이 CJ 헬로비전을 15,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12,000원 됐어요. 어때요? 20% 깨졌죠? 그러면은 모스코 규정에 의해서 팔아야 됩니다. 안 팔려면은 매니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 주식은 무슨 이유로 해서 안 팔겠습니다는 사유서를 써야 돼요. 그렇게 사유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빠지면 매니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지간하면 지켜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고, 이 빠지는 큰 폭으로 빠지니까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와요. 제가 매매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CJ 헬로비전입니다. CJ 헬로비전 보면은 최근 보면은 지난 뭐 한 11월 달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10월 달에 보면 기관들 계속 팝니다. 물론 가끔 사는 쪽이 있죠. 요것은 어디겠어요? CJ 헬로비전은 별로 안 갖고 있는데 싸다, 많이 빠졌다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지금 기관들이 팔고, 그 기관들 팔 때 누가 받아갑니까? 외국인들이 받아가요. 외국인들은 비교적 좀 자유스럽죠. 외국인들도 펀드이긴 하지만은 재량이 국내 기관보다는 많이 재량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들 싸게 파는 거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 올라가겠냐? 수급상으로 기관들 매물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고 올리는데도 기관이 안 팔면 그때 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 마진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가의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10,00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까지 한 번에 가죠. 차트를 보면은 저점이 9,400원을 이번에 찍었습니다. 그죠? 9,400원 이하로 안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계속 팔아도 9,400원 안 내려가면 매수하는 쪽이 상당히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9,4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9,400원이 되겠죠. 반등이 나오면 11,000원 정도 나오면 11,000원을 돌파하면 12,000원, 12,000원 돌파하면 13,000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CJ 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11,000원 왔다고 해서 낼름 팔면 조금 지나면은 12,000원 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13,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9,400원 말씀드리면서 좀 길게 보유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분 될 것 같아요. 게시판, 시청자분 전화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되지 못했네요. 그러면 인터넷 게시판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3566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앙백신,
구제역이 5번째 나왔다는데 중앙백신은 하락하기만 합니다. 18,100원에 20% 비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가 15,800원에 마감됐습니다. 라진 대리님, 이분이 구제역이나 뭐 이런 거 좀 공략하셔서 겨울철 되다 보니까 네. 예, 이런 백신주 쪽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앙백신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계절적으로 이제 조류독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이슈를 받았던 종목인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주가 폭이 이제 뭐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시청자님께서 설명했던지 5번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7, 8월에 잊어놓고 그런 실적 부분들이 이제 3분기까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이런 이벤트 그런 호재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예, 올라왔었고 원래 이제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그 백신 이런 예방 접종 같은 부분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자리로 예,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뭐 이슈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3분기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회사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양호하게 지금 실적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여기에서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그래도 혹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현재 고객 시청자님 18,000원 보유하고 계셔서 단기적으로 손절을 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기었던 13,000원, 800원이 뭐 깨지면 일부 비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손절을 안 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셔도 회사 실적 대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해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중앙백신 자체가 뭐 그 조류독감에 대해서 뭐 그거에 따라서만 뭐 등락이 움직이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회사 자체적으로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카운슬러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좀 많이 반영된 고 PER 주식 조정 기다리셔서 매수하신 분들 계시고 또 낙폭과대주도 매수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기다림의 끝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또 진단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찾아주세요. 종목 카운슬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